제2요구 및 준예산 집행계획에 관련하여 정대훈 의장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대훈 의장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은 좀 마지막 기자회견이었으면 하는 그런 관련해서 의회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의장 장대훈입니다. 요즘 집행부의 형태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의회 대표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무려 11건의 조례를 제2요구하였고 의회의 조례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더니 이제는 본 예산에 대해서도 제2요구하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예산 심의 확정권마저도 무력화시켜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의회 홍보비 배정 유보 사태에 이어서 2012년도 의회 예산을 대거 배정 중단함으로써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봉쇄하고 식물의회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의회 예산 배정 중단은 단체장의 예산 집행권을 빙자한 의회 존재를 부정하는 행포가 아닌가 합니다. 의장단 업무 추진비 전액, 의정활동 공통경비 전액, 의회 홍보비 전액, 국회 연수비 전액을 배정 유보함으로써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2년 본 예산의 일부에 대하여 제2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의회에서 의결된 본 예산에 대해서 무더기로 제2요구를 해온 경우는 전국적으로 사례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일 것입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경우 통상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은 터무니없게 예산을 제2요구하더니 이제는 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제2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준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며 이재명 시장의 독선과 독단 그리고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짓밟고 자신이 의회의 권한까지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2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 기상재해로 인해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월 11일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회계한 논리로 관련 법규를 언급하면서 공익을 해치고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의무 경비이므로 제2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말하는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기준 경비가 뭔지나 알고 주장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은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예산 규모가 다른 지자체 간의 재정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항목별 편성 기준 경비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법적 경비, 의무 경비냐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내용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 무주군청과 무주군의회 간의 예산 관련 제의사항은 기본적으로 본 예산이 아닌 3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무주군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1호에 의한 성립 전 예산으로 전북 무주군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로서 예산 성립 이전에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집행부에서 유리한 부분만 이용하여 주장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저는 2012년 1월 12일자로 성남시장이 제요구한 201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2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권한을 바로잡고자 오늘자로 반려 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2년 1월 18일자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월 30일 의회에서 정당하게 의결된 2012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본인 멋대로 준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준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거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46조에 근거한 준예산에도 편성할 수 없는 항목들의 예산들을 말입니다. 이런 초법적인 생각들이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당하게 의결된 2012년도 본 예산을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준예산을 편성 집행할 경우 의회의 중지를 모아서 향후 일어날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집행부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의회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비뚤어진 의회관에도 불구하고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청산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 관계를 유지할 계획임을 이미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되 대의를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 나가는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의 존재 이유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추워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설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언론인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의장께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의한 회동제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신 것 같은데 회동제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언제 제의하신 걸 말씀하신 건가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그건 제가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지난번 기자회견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요. 문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로 간의 어떤 그 신뢰감이라든지 진정성이 저는 더 먼저 좀 수반이 돼야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스포츠 경건석 기자입니다. 예, 그 2월 14일로 임시회가 그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그 이거와 관련해서 임시회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할 예정이십니까? 그거는 뭐 차질 없이 됩니다. 뭐 날짜에 약간 조율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연간 계획으로 잡아놓은 의사 일정이니까 지켜야죠. 예. 생각에는 충분한데요. 지금 대법원 판례 무조건 좀 상황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내용 말고는 전혀 다른 데에서 이런 사례가 전혀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무주건 사례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저희 성남시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에서 이제 고비로 전에 무주군청에 예산을 내려보내서 무주군청에서는 법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회 거치기 전에. 근데 먼저 집행하고 나서 추경 때 이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 요청한 부분인데 의회에서 그걸 삭감하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의 경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재요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입니다. 예산상의 어떤 그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한다든지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가 좀 줄여진다든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의해서 삭감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한해서 재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의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남에는 이강훈 기자입니다. 지금 준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은 제 의결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준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제 쓰시겠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본예산 전체가 제2 요구 준예산이 아니고 제2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준예산으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지금 제2요구한 것 자체도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더구나 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31조에 나와 있듯이 의회에서 법정 기한 내에 의결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준예산 체제로 가는 것인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저희는 12월 30일 날 예산을 수정안을 가지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예산 사태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준예산으로 집행하겠다 억지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집행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좀 알고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을 좀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모두 법적 수단이 다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수단이 동원되니 해도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이대로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고요. 또 지방자치법 134조에 예산 결산할 때 잘못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환수 조치할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제가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법적 수단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행정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도덕적이나 이런 책임은 가능한 부분인데 한편 그것도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강행해서 집행하면 강행해서 집행해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데이터처럼 실이 무료로 예산을 다 사용해버리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버리고 이렇게 이후에 이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명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갖는 이유가 의회 입장이 이렇다는 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사후 낙방문식으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의회로서도 나름대로 도리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최영선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책임 부분에 들어가서 저는 지금 도덕적이나 그런 부분의 차원의 문제를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 그 부분을 끝까지 저는 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초유의 사태는 지금까지 어느 지자체도 있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또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조례 이제 심의권하고 예산의 심의 확정권인데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11건의 조례 제의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또 예산마저도 그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걸 억지로 써가면서 제의 요구해오고 또 준예산까지 집행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 양쪽 어떤 중대한 그 축인 기능을 다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의회 존재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그럴듯한 공익이라는 이유. 아니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공익 아닌 사업 있나요? 공익 아닌 사업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럼 이런저런 공익이라는 어떤 이유를 붙여가지고 제의 요구해서 만에 하나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반려 처분한다고 그랬지만은 극단적인 경우에 상정에서 부결을 했으면 그걸 이유로 해서 준예산 집행한다? 그러면 의회 심의 기능이 원천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무력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법 전문가가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의회 자체를 부정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조례는 조례대로 완전히 심의권을 박탈해버리고 무시하고 또 예산마저도 완전히 짓밟는 식으로 그건 정치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에 저는 국한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끝까지 법리적으로 한번 제가 그 책임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성남시의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성남시 의회와 성남 집행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계속 해야 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조례 심의권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심의 확정권인데 이 두 개의 기능이 무력화되는데 무슨 의회 존재 이유가 필요합니까? 예. 그리고 일부 이제 각 이해관계자들이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서 이런저런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 방에도 많이 찾아옵니다. 단체로. 제가 설명 다 해드려야 1시간씩 걸려가지고 친절하게. 가실 때는 다 박수 치고 가요. 그만큼 지금도 정부가 제대로 전달 못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시면은 저를 향해서 엄청난 많은 어떤 그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오시지만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갈 때 제가 치라고 하지 않아도 박수 치고 가세요.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정보가 지금 왜곡되고 있고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회에 대해서 양대 중요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면 지방자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왜 지방의회를 운영합니까? 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어떤 무용론까지 거론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저는 전국적으로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른 더 이상 질문 사항 없으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